2023 F1 시즌이 아부다비 그랑프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F1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성적으로 드라이버 챔피언십과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우승한 맥스 베르스타펜과 레드불은 아부다비에서도 가장 빠른 페이스를 기록하며 폴 포지션과 우승을 차지했고, 마지막까지 치열했던 메르세데스와 페라리의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2등 싸움은 메르세데스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페라리의 샤를 르클레어는 마지막까지 메르세데스와의 치열한 수싸움을 이어가면서 고군분투했지만 그랑프리 2등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은 3등으로 포디움에 오르면서 다사다난했던 2023 시즌 마지막 레이스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부다비 그랑프리를 마지막으로 18년 동안 레드불의 주니어 팀을 이끌었던 프란츠 토스트 감독이 정들었던 팀과 F1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세바스찬 베텔, 맥스 베르스타펜, 카를로스 사인즈, 유키 치노다를 포함한 많은 드라이버들을 키워낸 토스트는 떠나야 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랑프리 주말 전 토스트는 2-3년 전 지금은 세상을 떠난 레드불의 CEO인 디트리 마테시츠에게 슬슬 나를 대신할 다음 감독을 찾아야 한다고 미리 언지를 했다. 난 70살까지 피트월에 붙어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고 디디는 최소 2-3년은 더 팀에 남아있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그에게 약속했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떠날 시기가 된 거라 생각한다. 내가 더 이상 팀에 필요하지 않아 해고당하는 것보단 내가 자발적으로 팀을 떠나는 게 목표였다. 2026년 새로운 규정들이 소개될 것이고 팀은 지금부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다른 감독과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매우 적당한 시기라 생각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윌리엄스와 치열한 컨스트럭터 7등 경쟁을 하고 있었던 알파타우리는 마지막 그랑프리에서 새로운 플로어 업그레이드를 도입했습니다. 원래는 2024 시즌 차를 위해 준비한 파츠였지만 아부다비에서 조금이나마 페이스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했기에 예정보다 빨리 실전에 사용하게 되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알파타우리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을 끝으로 자우버와의 파트너십을 종료하는 알파로메오도 마지막 그랑프리에 새로운 프런트윙을 도입했고, 이번 시즌 약점으로 지적되어온 전체적인 에어로 효율성을 조금이나마 높이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퀄리파잉에서 컨스트럭터 2등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페라리와 메르세데스가 카를로스 사인즈와 루이스 해밀턴의 부진으로 두 명 모두 Q3에 진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인즈는 2019년 브라질 그랑프리 이후 처음으로 Q1에서 탈락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퀄리파잉이 끝나고 사인즈는 매우 까다로운 퀄리파잉이었다. 뒤에 따라오는 차보다 1초에서 2초 앞서 있다면 코너에서 더티 에어를 만들어 뒤에 있는 차의 랩타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드라이버들은 서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말 몇몇 드라이버들이 일부러 더티 에어를 생성하며 서로의 랩타임을 방해했다. 앞차의 위치가 애매해서 진로 방해를 당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차들의 간격이 좁은 Q1과 Q2에서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 Q1에서 맨 뒤에 포지션을 잡은 순간 첫 번째와 두 번째 섹터에서 다른 차들에서 나온 더티 에어에 가로막혔고 코너마다 랩타임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해밀턴은 Q2에서 탈락하며 이번 시즌 내내 메르세데스를 괴롭힌 들쑥날쑥한 W14의 페이스와 밸런스가 다시 한번 아부다비에서 문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퀄리파잉이 끝나고 해밀턴은 그 어느 때보다 차의 밸런스가 일정하지 않다. 코너마다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밸런스가 무너졌고 스티어링을 돌릴 때도 코너의 에이펙스를 공략할 때도 비슷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밸런스 문제 때문에 차가 어떻게 반응할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 12번째 폴포지션을 차지한 베르스타펜과 함께 프런트로우를 차지한 샤를은 메인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1번 코너에서 안쪽으로 추월을 노려봤지만 레이싱 라인을 지킨 베르스타펜보다 더 늦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었고, 긴 스트레이트를 지나 이어진 6번과 7번 시케인에서도 다시 한번 안쪽 라인을 타고 추월을 시도했지만 베르스타펜은 여유있게 수비해내면서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3번 그리드를 차지한 맥라렌의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순위를 유지했지만 5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팀메이트인 랜도 노리스가 4번 그리드의 러셀을 추월하면서 순위가 올라오자 팀오더로 인해 포지션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9번 그리드에서 시작한 레드불의 세르기오 페레즈는 침착하게 앞서가는 가슬리를 추월했습니다. 13번째 랩에 에스턴 마틴의 페르난도 알론소가 피트인을 시작하면서 중상위권 드라이버들의 치열한 언더컷 눈치 싸움이 시작되었고, 피아스트리가 14번째 랩, 노리스와 러셀이 15번째 랩에 피트인했지만 노리스는 5초대의 느린 피트스톱을 기록하며 피트레인에서 러셀에게 추월당했습니다. 선두를 달리던 베르스타펜은 17번째 랩에 피트인했고, 샤를과 페레즈는 한 바퀴를 더 달린 뒤 그 다음 랩에 피트인했습니다. 아부다비에서의 언더컷 작전은 매우 효과적이었고, 베르스타펜은 샤를과의 거리를 단순히 피트인 작전만으로 1초 후반대에서 3초 이상까지 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원스톱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미디엄 타이어를 관리하며 레이스 중반까지 버틴 치노다를 추월하며 베르스타펜은 선두로 다시 한번 올라섰고 23번째 랩이 끝날 무렵 샤를과의 거리는 4.5초, 그리고 30번째 랩이 시작할 무렵 6.4초까지 벌어지면서 베르스타펜은 여유롭게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베르스타펜만이 유일하게 1분 29초대의 랩타임을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33번째 랩이 끝나고 이번에는 노리스가 먼저 피트인하면서 언더컷을 시도했고, 노리스를 커버하기 위해 러셀과 샤를이 35번째 랩에 피트인했습니다. 레드불은 베르스타펜과 페레즈를 피트인시키지 않았고, 페레즈는 앞서가는 드라이버들이 피트인한 틈을 타 2등으로 올라섰습니다. 페레즈는 42번째 랩에 피트인했고 노리스에게 3초 뒤처진 채로 레이스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43번째 랩에 베르스타펜이 피트인하면서 먼저 피트인한 샤를과의 거리가 5.5초까지 줄어들긴 했지만, 베르스타펜은 새로운 타이어의 그립을 이용해 1분 26초대의 패스티스트 랩을 기록했고, 그 이후로도 1분 27초대의 랩타임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다른 드라이버들이 넘볼 수 없는 페이스를 뽐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2등과 17.9초 차이로 이번 시즌의 마지막 그랑프리를 우승했습니다. 한편 페레즈는 47번째 랩 6번 코너에서 노리스의 안쪽 라인을 잡고 추월을 시도하다 노리스와 부딪혔고, 이로 인해 5초 페널티가 부과되었습니다. 페레즈는 그 다음 랩에 노리스를 추월하고 앞서가는 러셀마저 추월했지만 5초 페널티를 이겨내고 포디움에 오르려면 남은 4랩 동안 러셀과의 거리를 5초 이상 벌려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2등을 노리던 샤를이 페레즈를 일부러 통과시키고 러셀의 페이스를 늦춰 5초 거리를 벌려 러셀의 순위를 하락시키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샤를은 2등 그리고 러셀이 3등으로 레이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페레즈는 무전으로 스튜어드들의 판정을 비난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5초 페널티에 대해 페레즈는 스튜어드들의 장난질을 믿을 수 없어, 이번 시즌 내내 그들의 결정은 최악이었지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레이스 직후 인터뷰에서 페레즈는 노리스와 부딪혀서 유감이다. 하지만 사고가 나려면 2대의 차가 부딪혀야 한다. 노리스도 타이트한 상황에서 차를 꺾어 부딪혔고 타이어끼리 부딪혔다는 건 우리가 완벽하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이었다는 증거다. 노리스는 사고 직후 코너를 커팅해서 이득을 받고 난 페널티를 받았다. 난 아직도 스튜어드들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스가 끝나고 페레즈는 스튜어드들에게 소환되었습니다. 스튜어드들은 페레즈가 FIA 스포팅 코드 조항 12.2.1.K를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포팅 코드 조항 12.2.1.K는 FIA 면허 소지자, 레이스 관계자들, 그리고 FIA 직원들, 레이스 주최 측 소속 직원들을 향한 선을 넘는 발언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페레즈는 결국 FIA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이에 대해 FIA는 드라이버가 스튜어드들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스튜어드들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은 FIA의 스포팅 코드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기에 문제가 되었다. 무전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기에 보통 이런 사안은 그랑프리 주말이 끝나고 다음 레이스 전에 검토할 문제지만, 시즌 마지막 그랑프리이기에 레이스가 끝나고 바로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페레즈는 스튜어드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흥분한 상태에서 무전을 통해 그런 발언을 했기에 자신의 무전이 방송을 통해 공개될 거란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라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 샤를은 레이스 막판 페널티를 받은 페레즈에게 순위까지 내어주면서 팀의 컨스트럭터 2등을 위해 노력했지만 작전은 먹혀 들어가지 않았고, 페라리는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3등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샤를은 페레즈가 5초 페널티를 갑작스럽게 받았기에 굉장히 즉흥적으로 작전을 준비해야 했다. 페레즈가 러셀보다 5초 앞서 체커 플래그를 받아야 했기에 DRS와 슬립스트림을 의도적으로 줬지만 작전은 실패했다. 시즌 후반 유일한 목표가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3등이었기에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유감이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페이스를 보여준 베르스타펜은 다양한 F1 기록들을 갈아치우면서 2023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22번의 레이스 중 19번 우승을 차지하면서 승률 86%라는 경이로운 승률을 기록했고, 종전에 알베르토 아스카리가 기록한 승률 75% 기록을 갱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자신이 세운 한 시즌 15승 기록도 19승으로 새롭게 갈아치웠고, 2013 시즌 세바스찬 베텔이 세운 9연승도 이번 시즌 10연승을 기록하며 뛰어넘었습니다. 이번 시즌 12번의 폴포지션을 모두 우승으로 이어간 베르스타펜은 종전의 나이젤 맨셀과 세바스찬 베텔이 기록한 9번의 폴포지션 그랑프리 우승 기록도 넘어섰고, 이 외에도 폴포지션, 그랑프리 우승, 패스티스트 랩을 칭하는 그랜드슬램도 6번 기록하며 아스카리와 슈마허가 기록한 5번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한 시즌 최다 포인트, 최다 포디움, 그리고 무려 1000바퀴를 넘은 선두로 달린 랩수 등등 다양한 기록들을 수립하면서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번 시즌 종종 드라이버들 간의 신경전으로 잡음을 내던 알핀이 시즌 마지막 그랑프리에서 앞서 있는 가슬리가 아닌 오콘을 먼저 피트인 시키면서 팀메이트를 언더컷 시키는 작전을 수행하며 다시 한번 팀 내 불화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가슬리는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앞서 있는 차가 작전 선택의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 이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 믿고 있고 그랑프리가 끝나고 디브리프와 미팅을 통해 레이스를 복귀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스 초반 일어난 해밀턴과의 사고에 대해서 가슬리는 해밀턴과 충돌하면서 후방 디퓨저가 완전히 부서졌고 다운포스가 계속해서 떨어졌다. 대략 랩당 0.4초 정도의 손해를 봤다고 생각한다. 마지막까지 스트롤과 10등 싸움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의 페이스는 없었다. 나도 브레이크를 늦게 밟긴 했지만 해밀턴은 더 늦게 밟았다. 만약 내가 앞에 없었더라면 해밀턴은 그대로 직진했을 것이다. 타이어의 마모가 시작되어 살짝 락업을 했지만 코너를 무리 없이 돌 수 있었기에 아마 해밀턴이 브레이킹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실수했을 거라 생각한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2023 F1 시즌은 레드불과 베르스타펜의 독주로 기억될 테지만 시즌 초반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던 에스턴 마틴, 시즌 초반에 부진을 떨쳐내고 시즌 중후반부터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온 맥라렌, 싱가포르에서 보여준 페라리의 낭만, 직선 구간에서 그 누구보다 빨랐던 윌리엄스, 심각한 레이스 페이스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스를 Q3로 여러 번 끌어올린 힐켄베르크,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리카르도의 복귀, 기복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츠노다, 이번 시즌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자신을 어필했던 러셀 등등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재미있었던 시즌이었다 생각합니다. 과연 2024 시즌에도 레드불과 베르스타펜은 다시 한번 왕좌에 군림할지, 그리고 과연 이들을 상대로 패권에 도전할 팀은 누가 될지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